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우유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매일 아침 교실에서 마셔야 했던 하얀 우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키가 크려면 꼭 마셔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억지로 코를 막고 마셨던 친구도, 고소한 맛이 좋아 한 번에 2개씩 마시던 친구도 있었죠. 우유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완전식품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날선 주장부터 우유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까지 우유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건강에 최고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해로울지 모른다며 걱정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유익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유에 대한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유의 진짜 얼굴, 신선식품인가, 가공식품인가? 먼저 우유가 과연 어떤 식품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혹시 우유가 공장에서 여러 화학 처리를 거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가공 단계를 분류하는 노바 분류 체계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는 1군, 즉 미가공 또는 채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과 같은 등급입니다. 목장에서 갓 짜낸 원유를 우리 몸에 해로운 균만 없애는 살균이라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 영양 손실 없이 식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이 거의 없는 자연에 가까운 식품인 셈이죠. 게다가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푸드 마일리지, 즉 식료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측면에서도 국산 우유는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와 멀지 않은 목장에서 생산되어 신속한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니 그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신선한 우유 한 컵, 약 200ml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약 8g의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칼슘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군, 인, 칼륨 등 우리 몸의 기능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물론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제죠. 우유만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고 아프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유당불내증. 이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당을 미리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도 많이 나와 있어 이런 불편함 없이 우유의 영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장, 생존의 갈림길, 우유는 수명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이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유는 우리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더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는 거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4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칼 마이클슨 연구팀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스웨덴 성인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히 여성의 경우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아주 많이 마시는
그룹이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뼈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골절 위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우유 속 유당을 지목했습니다. 과도한 유당이 우리 몸에서 갈락토스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 연구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제품이지만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률과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당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 스웨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우유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들은 어떨까요? 여러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메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모아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마치 여러 사람이 쏜 총알 자국들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관역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더 신뢰도 높은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우유 섭취와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가 조금 나빠 보이고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좋아 보이는 등 결과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 영국 카디프 대학의 피터 에루드 박사팀은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이 15%에서 20%가량 낮았다고 발표하며 우유가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 볼까요?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우유를 마시면 해롭다거나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우유 섭취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우유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제3장 현대인의 숙명, 만성질환과의 관계. 그렇다면 심장병, 암, 골다공증 같은 구체적인 질병과는 어떨까요? 먼저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우유의 포화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이 막힐 것이라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적당한 우유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유는 포화지방 외에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생리활성 펩타이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음식 매트릭스 효과라고 합니다. 음식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어우러진 복합체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둘째,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설탕 가득한 음료를 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료 대신 우유를 선택하는 대체 효과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암과의 관계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대장 점막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우려하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제품 섭취와 유방암 발생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발효유가 위험을 약간 낮춘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유는 특정 암에는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암 예방은 우유 한 잔이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과 골다공증입니다. 우유는 뼈에 좋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뼈 밀도를 높이는데 우유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골절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엇갈립니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 연구처럼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셔도 골절 위험이 줄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칼슘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우유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가 골절을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훌륭한 파트너임은 분명합니다. 제4장 새로운 희망, 근육을 지키는 우유의 힘이제 우유의 또 다른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은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저명한 연구자인 스튜 필립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직후에 우유를 마신 그룹이 콩단백질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즉,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근력 감소가 걱정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우유와 유제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우유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과학적 사실들을 긴 시간 여행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유는 악마도 천사도 아닙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한두 잔의 우유는 우리 건강에 해가 되기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부족한 한국인에게는 뼈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근육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혹은 발효 과정을 거친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우유 한 잔에 1에 1비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단을 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우유 한 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우유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매일 아침 교실에서 마셔야 했던 하얀 우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키가 크려면 꼭 마셔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억지로 코를 막고 마셨던 친구도, 고소한 맛이 좋아 한 번에 2개씩 마시던 친구도 있었죠. 우유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완전식품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날선 주장부터 우유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까지 우유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건강의 최고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해로울지 모른다며 걱정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유익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유에 대한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유의 진짜 얼굴, 신선식품인가, 가공식품인가? 먼저 우유가 과연 어떤 식품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혹시 우유가 공장에서 여러 화학 처리를 거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가공 단계를 분류하는 노바 분류 체계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는 1군, 즉 미가공 또는 채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과 같은 등급입니다. 목장에서 갓 짜낸 원유를 우리 몸에 해로운 균만 없애는 살균이라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 영양 손실 없이 식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이 거의 없는 자연에 가까운 식품인 셈이죠. 게다가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푸드 마일리지, 즉 식료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측면에서도 국산 우유는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와 멀지 않은 목장에서 생산되어 신속한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니 그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신선한 우유 한 컵, 약 200ml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약 8g의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칼슘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군, 인, 칼륨 등 우리 몸의 기능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물론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제죠. 우유만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고 아프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유당불내증. 이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당을 미리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도 많이 나와 있어 이런 불편함 없이 우유의 영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장, 생존의 갈림길, 우유는 수명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이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유는 우리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더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는 거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4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칼 마이클슨 연구팀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스웨덴 성인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히 여성의 경우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아주 많이 마시는 그룹이 1잔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뼈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골절 위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우유 속 유당을 지목했습니다. 과도한 유당이 우리 몸에서 갈락토스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 연구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제품이지만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률과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당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 스웨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우유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들은 어떨까요? 여러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메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모아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마치 여러 사람이 쏜 총알 자국들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관역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더 신뢰도 높은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우유 섭취와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가 조금 나빠 보이고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좋아 보이는 등 결과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 영국 카디프 대학의 피터 에루드 박사팀은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이 15%에서 20%가량 낮았다고 발표하며 우유가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볼까요?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우유를 마시면 해롭다거나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우유 섭취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우유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제3장 현대인의 숙명, 만성질환과의 관계. 그렇다면 심장병, 암, 골다공증 같은 구체적인 질병과는 어떨까요? 먼저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우유의 포화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이 막힐 것이라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적당한 우유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유는 포화지방 외에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생리활성 펩타이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음식 매트릭스 효과라고 합니다. 음식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어우러진 복합체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둘째,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설탕 가득한 음료를 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료 대신 우유를 선택하는 대체 효과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암과의 관계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대장 점막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우려하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제품 섭취와 유방암 발생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발효유가 위험을 약간 낮춘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유는 특정 암에는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암 예방은 우유 한 잔이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과 골다공증입니다. 우유는 뼈에 좋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뼈 밀도를 높이는데 우유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골절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엇갈립니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 연구처럼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셔도 골절 위험이 줄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칼슘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우유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가 골절을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훌륭한 파트너임은 분명합니다. 제4장 새로운 희망, 근육을 지키는 우유의 힘이제 우유의 또 다른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은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저명한 연구자인 스튜 필립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직후에 우유를 마신 그룹이 콩단백질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즉,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근력 감소가 걱정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우유와 유제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우유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과학적 사실들을 긴 시간 여행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유는 악마도 천사도 아닙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한두 잔의 우유는 우리 건강에 해가 되기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부족한 한국인에게는 뼈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근육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혹은 발효 과정을 거친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우유 한 잔에 1에 1비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단을 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우유 한 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우유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매일 아침 교실에서 마셔야 했던 하얀 우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키가 크려면 꼭 마셔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억지로 코를 막고 마셨던 친구도 고소한 맛이 좋아 한 번에 2개씩 마시던 친구도 있었죠.
우유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완전식품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날선 주장부터 우유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까지 우유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건강의 최고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해로울지 모른다며 걱정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유익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유에 대한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유의 진짜 얼굴, 신선식품인가, 가공식품인가? 먼저 우유가 과연 어떤 식품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혹시 우유가 공장에서 여러 화학 처리를 거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가공 단계를 분류하는 노바 분류 체계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는 1군, 즉 미가공 또는 채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과 같은 등급입니다. 목장에서 가짜낸 원유를 우리 몸에 해로운 균만 없애는 살균이라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 영양 손실 없이 식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이 거의 없는 자연에 가까운 식품인 셈이죠. 게다가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푸드 마일리지, 즉 식료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측면에서도 국산 우유는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와 멀지 않은 목장에서 생산되어 신속한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니 그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신선한 우유 한 컵, 약 200ml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약 8g의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칼슘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군, 인, 칼륨 등 우리 몸의 기능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물론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제죠. 우유만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고 아프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유당불내증. 이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당을 미리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도 많이 나와 있어 이런 불편함 없이 우유의 영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장 생존의 갈림길, 우유는 수명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이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유는 우리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더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는 거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4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칼 마이클슨 연구팀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스웨덴 성인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히 여성의 경우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아주 많이 마시는 그룹이 1잔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뼈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골절 위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우유 속 유당을 지목했습니다. 과도한 유당이 우리 몸에서 갈락토스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 연구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제품이지만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률과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당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 스웨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우유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들은 어떨까요? 여러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메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모아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마치 여러 사람이 쏜 총알 자국들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관역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더 신뢰도 높은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우유 섭취와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가 조금 나빠 보이고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좋아 보이는 등 결과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 영국 카디프 대학의 피터 에루드 박사팀은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이 15%에서 20%가량 낮았다고 발표하며 우유가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볼까요?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우유를 마시면 해롭다거나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우유 섭취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우유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제3장 현대인의 숙명, 만성질환과의 관계. 그렇다면 심장병, 암, 골다공증 같은 구체적인 질병과는 어떨까요? 먼저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우유의 포화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이 막힐 것이라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적당한 우유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유는 포화지방 외에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생리활성 펩타이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음식 매트릭스 효과라고 합니다. 음식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어우러진 복합체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둘째,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설탕 가득한 음료를 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료 대신 우유를 선택하는 대체 효과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암과의 관계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대장 점막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우려하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제품 섭취와 유방암 발생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발효유가 위험을 약간 낮춘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유는 특정 암에는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암 예방은 우유 한 잔이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과 골다공증입니다. 우유는 뼈에 좋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뼈 밀도를 높이는데 우유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골절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엇갈립니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 연구처럼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셔도 골절 위험이 줄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칼슘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우유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가 골절을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훌륭한 파트너임은 분명합니다. 제4장 새로운 희망, 근육을 지키는 우유의 힘이제 우유의 또 다른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은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저명한 연구자인 스튜 필립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직후에 우유를 마신 그룹이 콩단백질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즉,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근력 감소가 걱정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우유와 유제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우유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과학적 사실들을 긴 시간 여행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유는 악마도 천사도 아닙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한두 잔의 우유는 우리 건강에 해가 되기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부족한 한국인에게는 뼈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근육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혹은 발효 과정을 거친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우유 한 잔에 1에 1비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단을 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우유 한 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우유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매일 아침 교실에서 마셔야 했던 하얀 우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키가 크려면 꼭 마셔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억지로 코를 막고 마셨던 친구도, 고소한 맛이 좋아 한 번에 2개씩 마시던 친구도 있었죠. 우유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완전식품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심지어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날선 주장부터 우유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까지 우유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건강의 최고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해로울지 모른다며 걱정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유익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유에 대한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유의 진짜 얼굴, 신선식품인가, 가공식품인가? 먼저 우유가 과연 어떤 식품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혹시 우유가 공장에서 여러 화학 처리를 거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가공 단계를 분류하는 노바 분류 체계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는 1군, 즉 미가공 또는 채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과 같은 등급입니다. 목장에서 가짜낸 원유를 우리 몸에 해로운 균만 없애는 살균이라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 영양 손실 없이 식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이 거의 없는 자연에 가까운 식품인 셈이죠. 게다가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푸드 마일리지, 즉 식료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측면에서도 국산 우유는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와 멀지 않은 목장에서 생산되어 신속한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니 그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신선한 우유 한 컵, 약 200ml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약 8g의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칼슘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군, 인, 칼륨 등 우리 몸의 기능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물론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제죠. 우유만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고 아프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유당불내증. 이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당을 미리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도 많이 나와 있어 이런 불편함 없이 우유의 영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장 생존의 갈림길, 우유는 수명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이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유는 우리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더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는 거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4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칼 마이클슨 연구팀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스웨덴 성인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히 여성의 경우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아주 많이 마시는 그룹이 1잔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뼈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골절 위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우유 속 유당을 지목했습니다. 과도한 유당이 우리 몸에서 갈락토스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 연구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제품이지만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률과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당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 스웨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우유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들은 어떨까요? 여러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메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모아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마치 여러 사람이 쏜 총알 자국들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관역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더 신뢰도 높은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우유 섭취와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가 조금 나빠 보이고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좋아 보이는 등 결과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 영국 카디프 대학의 피터 에루드 박사팀은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이 15%에서 20%가량 낮았다고 발표하며 우유가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볼까요?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우유를 마시면 해롭다거나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우유 섭취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우유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제3장 현대인의 숙명, 만성질환과의 관계. 그렇다면 심장병, 암, 골다공증 같은 구체적인 질병과는 어떨까요? 먼저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우유의 포화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이 막힐 것이라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적당한 우유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유는 포화지방 외에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생리활성 펩타이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음식 매트릭스 효과라고 합니다. 음식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어우러진 복합체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둘째,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설탕 가득한 음료를 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료 대신 우유를 선택하는 대체 효과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암과의 관계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대장 점막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우려하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제품 섭취와 유방암 발생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발효유가 위험을 약간 낮춘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유는 특정 암에는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암 예방은 우유 한 잔이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과 골다공증입니다.
우유는 뼈에 좋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뼈 밀도를 높이는데 우유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골절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엇갈립니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 연구처럼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셔도 골절 위험이 줄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칼슘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우유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가 골절을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훌륭한 파트너임은 분명합니다. 제4장 새로운 희망, 근육을 지키는 우유의 힘이제 우유의 또 다른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은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저명한 연구자인 스튜 필립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직후에 우유를 마신 그룹이 콩단백질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즉,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근력 감소가 걱정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우유와 유제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우유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과학적 사실들을 긴 시간 여행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유는 악마도 천사도 아닙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한두 잔의 우유는 우리 건강에 해가 되기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부족한 한국인에게는 뼈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근육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혹은 발효 과정을 거친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우유 한 잔에 1에 1비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단을 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우유 한 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우유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매일 아침 교실에서 마셔야 했던 하얀 우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키가 크려면 꼭 마셔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억지로 코를 막고 마셨던 친구도, 고소한 맛이 좋아 한 번에 2개씩 마시던 친구도 있었죠. 우유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완전식품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날선 주장부터 우유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까지 우유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건강의 최고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